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수업 속에 1학기 소수의 나눗셈에서 배워야 될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해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몇몇 친구들은 수님 그러면 오늘 수업 정말 어렵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정말 쉽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쉽냐면 스님 진짜 이게 다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쉬워요. 자,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렇지, 지난 시간에 지루할 정도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수의 나눗셈도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했죠. 예를 들어서 36 나누기 4는 9이다 라고 하는 나눗셈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의미는 그렇지, 36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9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의 의미였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연수의 나눗셈의 과정을 여러분이 소명으로 꼭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요.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게재기 체험을 하러 간 연수와 준기는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여러가지 물건의 무게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인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세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전체 분동을 연수와 준기 두 명이 나누어 갔기 때문에 전체 분동의 무게 나누기 2를 해주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체 분동은 그렇습니다.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의 무게가 전체 분동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저 식으로 써주면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1g 곱하기 6 더하기 0.1g 곱하기 4. 자, 이 부분 마저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6.4g이 되고요. 단위를 빼버리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6.4 나누기 1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자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먼저 자연수를 기준으로 한번 어림을 해보세요. 6.4 나누기 2의 계산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지, 여러분.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어림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6.4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기 때문에 6.4 나누기 2의 계산 결과는 6 나누기 2의 계산 결과인 3보다는 크고 8 나누기 2의 계산 결과인 4보다는 작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동을 페트리 접시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보세요. 자, 준비물이 있네요.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나누기 전에 준비물에서 분동 빼서 먼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다 나누면 선생님이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나눠보았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나눠봐요. 선생님은 분동의 위치를 잠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꺼번에 나눠주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꿨고요. 이것을 똑같이 둘로 나눈 다음에 이 나눈 것을 각각 페트리 접시에 나누어 담아주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었더니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분동은 몇 g이에요? 그렇습니다. 3.2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 소수의 나눗셈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 36.6cm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cm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을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그렇지, 우리가 선생님이랑 나눗셈 식의 의미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식 세우는 것쯤은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끈 36.6cm를 36.6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3등분 한 것 중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cm인지 알아봅시다. 하나를 구해봅시다가 이 문제가 의미하는 나눗셈식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을 식으로 바꿔주면 그렇습니다. 36.6 나누기 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보고 결과를 어림해 보래요. 자, 그렇지 여러분. 초록색 끈이 몇 cm예요? 그렇습니다. 36.6cm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맞아요. 3등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만큼만 색칠을 해주면 36.6 나누기 3의 계산 결과는 대충 12cm 정도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림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12cm보다 살짝 더 길겠다 라고까지 우리가 어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술기의 설명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모형을 통한 설명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36.6 나누기 3.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3단원의 내용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모형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36.6을 모형으로 표현해야 되죠. 10의 모형 3개, 1의 모형 6개, 0.1의 모형 6개를 우리가 그려주면요 36.6을 표현하게 되고요. 이것을 똑같이 셋으로 나눈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게 되면 이 나눗셈식의 목이 되겠죠. 자, 골라주면 얼마예요? 그렇지, 10의 모형 하나, 1의 모형 2개, 0.1의 모형 2개이기 때문에 1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모형을 그려가면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과 비교해 가면서 소수의 나눗셈을 푸는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총 두 가지의 나눗셈식을 비교해 줄 건데요. 왼쪽에 있는 366 나누기 3과 오른쪽에 있는 36.6 나누기 3입니다. 먼저 366 나누기 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66 나누기 3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될 것이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인 366이겠죠. 이것을 모형으로 표현해보면요. 100의 모형 3개, 10의 모형 6개, 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인 3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나눗셈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366을 3등분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나누어줄 칸 3개를 그려주면 나누는 수인 3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모두 그림과 모형으로 표현해 보았으니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100의 자리 숫자인 3, 100의 모형 3개를 나눠주게 되죠. 자,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칸에 100의 모형 1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1만큼 써주고요. 나눠주고 남은 수, 나누어주고 남은 모형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누어져 버린 300만큼을 빼주면 66, 10의 모형 6개와 1의 모형 6개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그렇지, 10의 모형 6개를 나눠주게 되죠. 자,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면 그렇지, 한 칸에 10의 모형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2만큼 써주고요. 그 다음 나눠주고 남은 모형을 우리가 또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60만큼을 나눠주었죠. 그래서 60을 빼주면 6이 남고요. 이것은 1의 모형 6개가 남는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렇지, 이 1의 모형 6개도 나누어주죠. 나눠주고 나면 그렇습니다, 한 칸에 1의 모형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1의 자리의 숫자에 2를 써주고 남아있는 것은 그렇지, 6을 빼줘 버리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시간 해결해야 할 36.6 나누기 3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은 36.6 나누기 3이 366 나누기 3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나누어지는 수인 36.6을 모형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걸 표현해 보면요. 10의 모형 3개와 1의 모형 6개, 0.1의 모형 6개를 그려주면 우리가 36.6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나누는 수인 3은 그렇지. 3칸을 그려주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표현해 보았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10의 자리 숫자 3, 10의 모형 3개를 가장 먼저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10의 모형 1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몫의 10의 자리에 1만큼 써주고요. 나눠주고 남은 모형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얼마만큼 나눠줬어요? 그렇지. 10의 모형 3개니까 30만큼을 나눠주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마저 표현해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6.6에서요. 30.0만큼을 빼주면 그렇지. 6.6이 남게 되죠. 이는 1의 모형 6개와 0.1의 모형 6개가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1의 모형 6개를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1의 모형 2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의 1 자리에 이만큼 써주고 나눠주고 남은 모형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1의 모형 6개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6을 빼주면 되는데 소수점까지 표현해주면 6.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0.6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0.1의 모형 6개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그렇지. 이 0.1의 모형 6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한 칸에 0.1의 모형이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몫의 0.1의 자리에 이만큼을 써주고 남은 것을 또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이 없고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의 계산 과정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두 나눗셈식의 계산 과정에서 뭔가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그렇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366 나누기 3과 36.6 나누기 3의 계산 과정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36.6 나누기 3이 찍혀있는 이 소수점밖에 없죠. 이 소수점을 잠깐 선생님이 지워보면 그렇습니다. 식으로만 놓고 봐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수점이 찍혀 있음으로써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우리 똑똑이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수점이 저기 꽝 찍혀 있음으로써 배그 모형이 시브 모형이 되었고요. 시브 모형이 이르 모형이 되었고요. 이르 모형이 0.1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래요. 소수점은 자리값을 나타내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자, 36.6에 소수점이 저기 꽝 찍혀 있으니까 366의 배우자리 숫자였던 3이 15자리 숫자가 된 거고요. 15자리 숫자였던 6이 1자리 숫자가 됐고 1자리 숫자였던 6이 0.1의 자리 숫자가 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어때요? 맞아요. 소수점을 꽝 다시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소수점은 원래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생략해서 찍지 않았을 뿐이었죠. 자, 어때요 여러분? 소수의 나눗셈 정말 쉽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모형을 통해서 설명했던 이 내용하고 소수점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1학기 소수의 나눗셈에서 배워야 될 내용 전부예요.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1학기 소수의 나눗셈은 별게 없어요. 자연수의 나눗셈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소수의 나눗셈은 특별할 게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솔직한 심정은 자, 이제 나가서 놀자 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설명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다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6.6 나누기 3의 몫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나눗셈식의 의미를 1의 모형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10의 모형 3개, 1의 모형 6개, 0.1의 모형 6개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모형 3개, 1의 모형 6개, 0.1의 모형 6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의 모형 중심이 아니라 이 똑같은 값을 0.1의 모형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1의 모형을 다 무엇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0.1의 모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이 약간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66 나누기 3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66 나누기 3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0.1의 모형 366개를 3등분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이 모형을 나눗셈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66개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 이만큼이 되고 값은, 그렇지, 몫은 122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122개는 1의 모형 122개예요. 0.1의 모형 122개예요. 그렇습니다. 0.1의 모형 122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0.1의 모형의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죠. 1의 모형의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1의 모형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122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0.1을 다시 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6 나누기 3의 몫은 12.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주면요. 1의 모형은 0.1의 모형 10개와 같으므로 36.6은 0.1의 모형 366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66 나누기 3은 122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형은 0.1의 모형 12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1의 모형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의 모형으로 바꿔주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형은 1의 모형 12.2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설명에 대한 정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이 설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1의 모형을 1cm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0.1의 모형을 1m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cm는 10mm이므로 36.6cm는 그렇지 366mm가 되겠죠. 자, 그래서 366을 3으로 나눠주면요. 122가 됩니다. 이 말은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122mm가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mm가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c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22mm를 다시 cm로 바꿔주면 12.2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6cm 나누기 3은 그렇지 12.2cm가 되는 것이겠죠.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끈은 몇 cm인가요? 그렇지 12.2cm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36.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됐어요? 그렇지, 소수점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꽝 찍어주면 됐었습니다. 자, 식으로 한번 계산 과정을 나타내 보면요. 36.6 나누기 3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366 나누기 3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122가 되는데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꽝 찍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12.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나눗셈 마지막 시간 같은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네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과정과 완벽하게 같았죠. 단, 소수점이 찍혀있는데 이 소수점의 역할은 맞습니다.
자리값을 나타내는 역할만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꽝 찍어주기만 하면 됐었죠.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소수와 자연수는 10개가 모이면 다음 자리로 간다라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소수는 자연수랑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예요. 다만 1보다 작은 값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